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월 6일은 연방의사당 폭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면서 소중한 민주주의를 잃을 수도 있는 진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됐던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일째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이 지난해와는 다르다면서 학교와 기업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고 기업들도 사무실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월 15일까지 한 달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경찰관과 소방관 사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스크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한 마스크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절정대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세계 각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등의 일부 국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검사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로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고 프랑스는 의료 종사자의 경우 무증상이면 비록 양성을 판정이라도 격리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급증해 사상 최대치 802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돼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강도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난 화재로 어린 7명을 포함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0년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최대 화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안까지 내놨던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포옹하고 손을 맞잡으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제3지대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 존재감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10승에 도전하고 있는 테니스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에서 입국이 거부당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으로 원정 경기만 나설 수 있는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이 어제 시즌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2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1200원대가 넘어갔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포근합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Will of the people was under assault. The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faced the gravest of threats. Outnumbered in the face of a brutal attack, the Capitol Police, the D.C.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the National Guard, and other brave law enforcement officials saved the rule of law. Our democracy held. We, the people, endured. We, the people, prevailed.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the president had not just lost an election, he tried to prevent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s a violent mob.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지금 들으시는 대로 의회 폭동 사태에 1년을 맞은 오늘 워싱턴 DC 의사당 스태튜어리 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지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연설에도 보면 정치적 폭력을 표준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인가, 당파적 선거 당국자들이 국민의 법적인 의사를 뒤집는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진실의 빛이 아닌 거짓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길은 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정치적 폭력, 당파적 인사들의 국민의사 뒤집기, 거짓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연설의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의회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무차별 난입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사법당국과 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1년을 맞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려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Leading into the rotunda is a sculpture depicting Cleo, the muse of history. In her hands, an open book in which she records the events taking place in this chamber below.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원칙보다 권력의 가치를 뒀고 국가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우리의 민주주의나 우리 헌법보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라며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날이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1월 6일 난입사태 자체에도 강력한 비판과 개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난입사태 가담자들을 향해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거부하려 한 것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으려 했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두운 날이 빛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1월 6일은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자유와 공정한 경기 부활의 시작이라고 발언해 미 국가와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커지는 심연의 언저리에 선들리고 있다라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기고문을 통해서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미국은 시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소중한 민주주의를 잃을 수 있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회 폭동에 대해서 부도덕한 정치인들에게 이끌린 폭력적인 군중이 연방 의사당을 급습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극화에 대한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세력이 끈질긴 허위 정보를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인들이 반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미국 내 상황이 위태롭게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민 40%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 시장조사 업체인 모멘티브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미국민 2,649명을 조사해 본 결과 조 바이든을 2020년 대선에 정당한 승자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55%만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 모르겠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나서 42%가 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선 직후였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수개월간 국정을 이끌고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파헤치는 조사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월 6일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의회 폭동의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57%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의회 폭동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트위터가 의회 폭동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아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 감시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6일 일어난 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유해 컨텐츠에 대응할 팀을 최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의회 폭동 당시 극단주의자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폭동 발생 이틀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트위터는 의사당 공격 1년에 맞춰 다기능 실무단을 구성했다며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시팀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에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남가주 하늘에 점차 구름이 덮이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토요일까지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경에는 다시 평년기온을 웃돌아 포근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알라메다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우스 선상에서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 하얀색 박스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시트러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놀워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7번 사우스 선상 코비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 수는 26,7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진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기존의 위생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꼭 맞는 메디컬 등급의 마스크 N95, KN95 등 수준 높은 마스크를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강화된 위생지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야외 또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행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10,000명이었던 야외 대형 행사 참석 인원 최대치 5,000명, 실내 행사 50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의 입원 환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치를 뛰어넘었고 2020년 7월 절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카운티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673명, 그래 전날인 4일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중환자 수도 116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오렌지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를 보인 것은 연말이 지나고 수치 급증이 일었던 지난해 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또 지난해 여름 입원 환자가 절정에 달했던 날짜는 8월 26일인데 당시 592명이었던 데 비해서 어제 수치는 이것을 초과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오렌지 카운티 신규 감염자는 4,6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8일째 전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다며 학교와 기업 문을 열어라 라고 하지만 학교와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죠. 일부 지역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월가 등 기업들은 사무실 복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원 노조는 투표 끝에 대면 대신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시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 학교를 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TU leadership is compelling its membership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harm hundreds of thousands of Chicago families who rely upon CPS for their daily needs, for their education, for their nutrition, for their safety. That's real harm. 바이든 정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학교를 여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방 조치를 위해 1,300억 달러, 검사를 위해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학교는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전역에서 학교의 96%는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keep ourselves, our loved ones, and our communities safe. And importantly, we have the tools we need to keep our schools open. 기업도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놓고 고민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뉴욕시는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일 기준 54만여 명으로 8일째 사상 최다입니다.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일상 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지침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CDC가 발표한 것보다는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새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가격리 기간일 10일에서 닷새로 단축한 것입니다. CDC의 새로운 자가격리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볼 때는 보다 엄격해진 내용입니다.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종료되는 요건이 CDC에 비해서 캘리포니아 보건부 지침이 강력해진 결론입니다. 닷새가 지나서 증상이 사라지거나 약해져야 하고 반드시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을 받지 못하면 자가격리는 열흘간으로 이어지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면 이 증상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자가격리가 계속돼야 됩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사람은 열흘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만 자가격리는 필요 없습니다. 또 밀접 접촉을 알고 나서 닷새 후에 반드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테스트에서 확진자가 확인되면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적용을 받게 되고 음성이 나오면 열흘간 마스크 착용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백신 미접종자나 부스터샷 미접종자의 경우 최소 닷새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의 지침입니다. 또 닷새 후 테스트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자가격리가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가 나온 것이 닷새간의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자문기구는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허용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앞서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해 16세 이상인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파이자 부스터샷 확대는 로샤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코로나 검사소에서 코로나와 플루가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의 첫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종합합니다. 5일 LA 카운티 코로나 검사소에서 코로나와 플루가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의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플루로나의 감염 사례는 이스라엘, 브라질에 앞서 발견되었으며 뉴욕의 경우 2020년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와 독감 동시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플루와 코로나는 기관지 질환이기에 증상이 유사하고 감염된 주민들이 보이는 증상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당국이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발효되어 이달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더 연장된 것입니다. 마크 갈리 가주 보건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배경을 전했습니다. 가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효하기 전까지는 학교, 대중교통과 같은 공간을 제외하고 가주지역의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으나 주정부가 의무화로 변경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피트니스 센터, 실내 쇼핑몰, 식당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 실내 공간에서 의무화됐습니다. LA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LA 시내 1000명의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대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LA 경찰국 내 500명이 넘는 경관과 직원들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만 경찰국에서는 424명의 직원들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국의 경우 지난 4일 101명의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카운티 셰리프국의 경우 5일 573명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응급대원들이 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앰뷸런스 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이 증가했는데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 또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 지금도 고용 상황은 안정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직전에도 평균 22만 건에 이르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오미크론의 대확산에 상당수 학교,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향후 고용시장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데 미 상무부는 오늘 아침 지난해 1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00억 달러로 전월보다 19.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 9월 814억 달러의 사상 최대 기록에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11월 수입은 3,044억 달러로 전월보다 4.6% 증가한 반면 수출은 2,242억 달러로 0.2% 느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151억 달러나 불어나서 무역 적자 심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28.6% 급증해 역대 최대폭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양책에 힘입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 구입을 늘리고 있고 반면 코로나 대유행에서 회복이 더딘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수출품을 덜 사들이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충격 속에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돈줄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풀린 돈이 급속히 회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글로벌 금융시장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 이후 푼 돈이 부메랑이 돼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각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도 LPG 가격 정책이 방아쇠가 됐지만 근본 원인은 인플레입니다. 코로나를 잡아도 물가를 못 잡으면 정부도 위험해집니다. Many people remain unsettled about the economy, and we all know why. They see higher prices.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이후 더 강력한 카드인 양적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즉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사들였던 수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다시 내다 파는 것으로 실행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런 내용의 지난달 FOMC 정례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3월 금리 인상, 상반기 양적 긴축 가능성이 공론화됐고 저금리에 힘입어 고공행진하던 뉴욕 증시 등 글로벌 증시와 각국 외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용 호조를 등에 업은 미국의 긴축 카드에 경기 부양과 인플레 잡기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각국 금융당국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한편 새해 벽두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들이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상 원화의 약세 흐름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의 호재로 여겨지지만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수입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20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200원을 넘은 것은 2020년 7월 24일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것은 어제 공개된 연방준비제도의 지난해 12월 FOMC 회의록에서 조기 정책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양적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은 원화 약세가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LA 수도전력국 DWP가 올해 물 사용에 대한 요금제를 조정하면서 이제 수도세도 오르게 됩니다. 변경된 요금이 1월 1일자로 적용이 됐는데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거용 고객들에게 주로 영향이 갑니다. LA DWP는 물 사용량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새로 변경된 요금제에서도 올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 748갤런에 해당하는 100큐빅피트당 요금이 $9 19.2센트에서 $10 43.6센트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LA DWP 고지서에는 변경된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경우 절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별도 종이를 받아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올해 5%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조사기관인 인서리파이에 따르면 2022년 미 전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2021년 1,663달러에서 올해는 1,707달러로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서리파이의 한 보험 전문가는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봉쇄됐던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운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보건 시스템에 비상이 걸리자 백악관 관계자들은 코로나 경기 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높은 백신 접종률,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등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6개월 전 또는 1년 전과는 다르다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에서 이벤트 취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의회 내부에서 식당, 공연장, 헬스장, 스포츠팀 등 서비스 업계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경기부양금 추가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의회에서 승인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받아 통과될 때 해당 경기부양금은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급되는 가장 최근 지원금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식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식품 가격 지수가 평균 125.7로 전년보다 28.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식품 가격 지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식품의 국제 가격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료품의 가격 지수가 내려갔고 특히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가격 하락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IT 박람회 CES 본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어제 개막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성대하게 CES 행사는 개막이 되는데 많이 축소됐죠. 코로나 사태로 전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예년과 같은 라스베가스에서 현장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몰고 온 코로나 확산 경랑에 휩쓸리면서 주요 기업이 대거 하차하거나 온라인 참가로 방향을 틀어 반쪽짜리 대회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때 CES 참가 기업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에서는 일부 기업만 부스를 차렸습니다. 미국과 치르고 있는 첨예한 무역전쟁 여파입니다. 또 결국 참가 기업이 종전의 절반 수준인 2,100여 개로 줄기는 했지만 세계 최대 혁신 경연장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혁신을 위해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관행을 파괴하는 움직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전자왕국으로 불렸던 소니가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 의향을 공식화해서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대형 인수합병이 임박했다는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넘어 로봇 기술과 3차원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모빌리티를 이번 CES에서 새로운 회사 비전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기조연설에서 내년 중 픽업 트럭
전기차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높은 전력 효율을 앞세워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을 호령해왔던 퀄컴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초경량 증강현실 글라스에 탑재될 AR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최근에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연립주택을 둘러싸고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이 막바지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불이 난 것은 현지 시각 수요일 오전 6시 40분쯤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It was terrible. I've been around for 35 years now, and this is probably one of the worst fires I've ever been to. 사망자가 10명을 훌쩍 넘었고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화재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is without a doubt one of the most tragic days in our city's history. The loss of so many people in such a tragic way. Losing so many kids is just devastating. 불이 난 연립주택은 2개 가구로 개조됐는데 이 중 1개 가구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화재 감지기 4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 가운데 뉴요커들의 생활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 넘베우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생활 물가가 전국 95개 대도시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1위는 하와이 호놀룰루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 대비 인력 충원을 위해서 주 방위군 1000명이 동원됩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새해부터 그로서리에 사용되는 비닐봉지에 5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새해 초반부터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코로나 감염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우려가 증폭됩니다. 베이 지역은 지난 연말연시 연휴 나흘간 하루 평균 9,700여 명이 신규 확진돼서 지난해 1월 겨울급증 당시 피크였던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세는 약하지만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시애틀, 워싱턴주 전역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감염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이 워싱턴주 내 어린이 백신 접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와이주 교육당국이 1월 4일부터 대면 수업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퍼지고 있지만 대면 수업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입니다. 교육국은 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사회성과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이점을 짚으면서 학교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세이프 트래블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국내선 여행객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5일로 줄었고 음성 확인서 없이 상륙해도 의무 격리기간이 총 5일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도 증상 지속 여부에 따라 5일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호주 오픈에서만 9번 우승했던 노박 조코비치 호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추방됐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테니스 1위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출전을 허가했지만 호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조코비치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Mr. Djokovic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evidence to meet the entry requirements to Australia, and visa has been subsequently cancelled. 비자가 취소되면서 조코비치는 멜버른 공항에서 밤을 보낸 뒤 정부관리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Rules are rules. And there are no special cases.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행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호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조코비치가 앞서 면제 허가를 받았다며 호주 오픈 출전을 알리자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코비치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비아 대통령도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면서 베오그라드 주재 호주 대사를 부르는 등 외교전 비화 우려도 나옵니다. 재작년 노마스크 대회를 열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도쿄올림픽에는 미접종 상태로 출전했던 조코비치. 9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호주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을 겨냥했지만 새 역사를 쓰기는커녕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주은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제주도에서 특별한 미니 캠프를 차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옛 한화 후배들과 함께하면서 개인 과외까지 해주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KBS입니다. 제주도 강창한 야구장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이 옛 한화 시절 후배들을 이끌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야구의 본고장식 훈련법도 과외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전달합니다. 장민재, 이태양과 함께 제주도를 찾은 건 올해가 2번째. 후배들은 빅리그 투수의 훈련법을 전수받는 데다 캠프 비용까지 모두 류현진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같이 오지만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진이 형이 잘 챙겨주고 또 우리한테 좀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같이 물어봐주고 이러는 게 너무 감동 깊고. 무명 선수인 김기타까지 훈련에 초대한 류현진의 미니 캠프. 제주도에서의 훈훈한 새해 당금질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